제가 어저께 하고 잠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5월 초 트럼프가 트윗을 합니다.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매년 1천억 달러를 1천억 달러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받아오자. 응? 받아오자. 근데 중국 애들이 우리 말을 잘 안 듣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1일 우리 시간으로 5월 11일 기존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여기 관세 10%가 있었는데 요거를 25%로 올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200억 달러 벌던 거 관세로 벌던 거 500억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그죠? 관세 그만큼 곱하기 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주말에 이제 워싱턴에서 고위급 회담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1차는 90분 만에 결렬이 되고 그다음에 2차도 이제 했는데 뭐 다시 베이징에서 해보자 뭐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가만히 있다가 바로 어저께입니다. 중국도 이제 미국에 대해서 6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한 5에서 10% 매기고 있었는데 왜 5에서 10%입니까? 5면 5고 10%면 10%니까 그건 이제 품목별로 달라서 그래요. 매우 있었는데 어저께 이제 야 이거 25%로 올립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원론으로 들어가죠. 2017년인가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모는 대략 1,000억 불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대신 중국의 대미국 수출은 한 5,250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600억인 거예요, 대략. 그래서 이 자식들이 지금 작년에 2천억을 때린 겁니다. 얘는 작년에 벌써 진행을 했고 이번에 관세를 올린 거고 대략 3,250억 불이 남았는데 이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전면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품목. 중국도 지금 작년에 600억을 때린 겁니다. 이 규모를 말하는 거죠. 이 규모를 말하는데 일단 이렇게 딱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이게 이제 우리 장이 마감할 무렵 미국 장이 열리기 전에 나오니까 미국 증시가 개박살이 납니다. 근데 어제 잘 보면 거의 다우가 한 700포인트 정도 빠졌다가 조금 땡겼어요. 분봉이 나오나? 대신 정근 안 나오네. 홍서가 그러지 마라. 왜 그러냐면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디 갔니? 엄마 내 바탕화면 보여주면 안 되는데 제가 결론 다 내드릴 겁니다. 아마 내일부터 걱정하지 말고 돈 보세요. 트럼프가 갑자기 그럽니다. 아씨 미안 우리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중국이 너무 세게 나오죠. 트럼프도 바로 때릴 거라는 생각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냐면 중국의 역공이 결정적으로 트럼프의 길을 죽이는 겁니다. 너무 망연히 쳐도 옛날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협상의 주동권은요 말 건놈한테 있는 게 아니고 힘세고 잘 사는 놈이 주도권입니다. 사실은. 안타깝지만 중국이 잘 삽니다. 미국보다. 성장성은요. 중국이 미국보다 성장성도 좋습니다. 힘의 응집력은요. 힘의 응집도 중국이 미국보다 셉니다. 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
근데 누가 더 어떤 정책을 펴고 말고 하는데 강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중국이 셉니다. 금리 내려 올려. 트럼프는 맨날 말만 하는 겁니다. 연준한테 금리 좀 내려줘. 유가 너무 비싼 거 아니니. 이란 너무 까불지 마. 힘이 옹집력도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셉니다.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도 중국과 일본입니다. 물론 국채를 가지고 밀당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국채를 투자 관점에서 갖고 있는 거니까. 뭐 일부 가끔 뉴스에서 나오는 국채 확 팔아버릴 거야. 이거는 뭐 애들 장난입니까?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그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협상의 주도권은 중국이 갖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 그죠? 그럼 트럼프는 왜 이렇게 발악을 할까요? 재선입니다. 물론 내년 말이에요. 중간선거가. 미국은 4년 연임제잖아요. 2년 연임제. 두 번, 그거 해가지고 두 번을 연달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잘 되면, 뭐, 웬만하면 8년 합니다. 미국은 아시겠지만. 제가 역사적으로 잘 안 된 애들도 몇 명 있었나 모르겠는데, 거의 8년 합니다. 우리는 5년 단임제죠. 한국은. 내년 말에 재선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트럼프의 지지율은 40%가 안 됩니다. 트럼프가 제가 아마 다음에 시간이 되면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그 표를 많이 받는 러스트벨트라고 그래요. 저기 약간 기름 파고 저기 공업지대. 실제적으로 월가는 트럼프를 엄청 싫어합니다. 그건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든 거는 뭐 너무 아는 내용이지만 재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과연 재선 후에 하는 게 나을까요? 재선이 됐다고 가정했을 경우 안 될 가능성이 조금 현재로서는 낮으니까. 미국도 아마 6월부터인가요? 대권 경쟁 들어갑니다. 민주당하고 공화당 애들. 견제 들어옵니다. 이제. 재선을 위해서 견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급한 거는 누구예요? 트럼프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됐어요. 되고 그럼 2021년이 됐습니다. 먼 시간이네요. 그리 멀지 않아요. 시장 어차피 2, 3년에 대한 그림도 그려야 돼요. 2020 그러면 거의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아마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레임덕이라 그러면. 그래서 트럼프는 무조건 재선 전에 저는 재선 전에 이루려고 한다 생각을 합니다. 네, 북미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마 제 생각으로 가을 되면 또 북한과의 어떤 또 뭔가 계속 이화적인 제스처가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미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한 가지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중심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이 바보가 아니고 트럼프가 세게 나가면 우리 중식 기준으로 말해야 되면 너무 세게 나가면 중국이 반박할 것이다. 그거 정리하고 적당히 세게 나오면 또 잘해보자 식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이미 제가 볼 때는 바로 이번에서 약간 트럼프가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저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침에 VIP 분한테 제가 글을 남겨드린 것 같은데 중국의 600억 달러의 품목 관세 인상 그리고 바로 나온 트럼프의 바로 나온 것도 문제예요. 트럼프가 실수한 거죠. 바로 나온 미안, I'm sorry, 우리 잘해보자, we are fighting. 이게 오히려 트럼프 저는 약점 잡혔다 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국장이 시원하게 빠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그 난리를 쳤는데 미국이 다시 여기 있다 칩시다. 어저께 중국 박살났고 중국 박살나는 거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해 가장 많이 빠진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또 무역 분쟁의 당사국이고 근데 나머지 뭐 일본이 뭔 상관이 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일본이나 한국은 상관이 있죠.
일본은 뭔 상관이 있어요. 어찌 보면 지들끼리 싸우는데. 물론 상관이 없는 건 아닌데 이런 애들이 박살이 난 상태에서 지들이 버티면 이상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어저께 미국이 계속 안 빠지고 우리만 계속 빠지고 아시아만 된 거거든요. 결정적으로 얘네들은 빠진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어저께 빠져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오히려 시장이 제 생각에 꼽아 왜 안 빠져? 왜 우리만 빠져? 그걸 좀 받아들였다. 그걸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모른다는 소리가 아니라 일단은 오늘이 5월 내일 돈 들어온 날이네. 5월 14일입니다. 15일에 저 어디서 돈 들어옵니다. 오늘이 5월 14일인데 잘 보시면 지난 5월 10일 날 미국이 그 관세 인상했죠. 2천억 달러에 대해서 10%를 25%로 올렸죠. 근데 이게 약간 이상한 이번에는 그 ASP 규정이 아니고 도착 시점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지금 무역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배를 선적할 때 기준이 있고 뭐 규정이 있는데 도착했을 경우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미국 배를 타고 가본 적이 없는데 저도 기사를 보고 보니까 한 2, 3주 걸린대요. 그러면은 한 20일. 그러면 얼추 5월 말이 되죠. 예. 실제로 이제 되는 거죠. 미국으로 딱 뭐 어디 뭐 저쪽 이쪽 아유씨 미국을 가봤어야 아는 척을 하죠. 어쨌든 미국 바닷가에 도착하는 시점을 할 거 아니에요. 물론 비행기로 날아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항공운송은 뭐 지금부터 그럼 되고 있다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중국이 어저께 요걸 했는데 언제부터 한다고 그래요? 6월 1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간단히 보면 맞습니다. 예. 오늘이 14일이니까 앞으로 보름 정도는 여전히 협상 중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5월 달까지는 제가 볼 때는 전면전에 따른 급락은 일단 마무리라 봅니다. 보름 정도 앞으로 남아있는 보름 정도는 어느 정도 다시 만약에 내일 이 네모박스 밑으로 들어가든 어쨌든 간에 전면전에 따른 반등은 급락은 마무리라 봅니다. 그리고 보름 이후의 결과는 사실 예측한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 이 지금 남아있는 보름 정도에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쵸? 파길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처음에 때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일단은 보름 정도는 시간을 벌어놨어요. 그래서 지난주 뭐 어제거제 그 난리친 거는 조금 진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좀 하락의 속도, 변동성은 완화될 것이다. 그리 정리하면 돼요.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데 현재로서는 6월 28일, 6월 29일 날 작년과 똑같은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G20 정상회담이 있어요. 어디에서? 네, 일본 오사카에서. 오시엔 드라마 보이스 3가 보이스 3탄이 지난 주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작사는 키스트, 고스케. 네. 첫 장면이 오사카로 알고 있는데 일본 오사카에서 이제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다시 이쪽으로 가냐 하면 작년도도 그래서 올렸거든. 작년도도 둘이 직접 만나서 우리 협상해보자 한 겁니다. 작년 10월 말 11월 초. 그래서 11월 12월 바닥을 다지다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장이 나온 거죠. 4월달 장이 나왔고 5월 한 달은 미국 기준으로 보면 4개월 올랐잖아요. 중국은 한 3개월 올랐고 중국도 한 4개월 올랐어요. 중국이 한 4월 중순부터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1.5개월 정도는 쉴 수 있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일 뭔가를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렇지 미국이 여기서 이 자식들이 주봉으로 볼까?
지난해 연말 해가지고 벌써 다우지수가 이만큼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지수가 이까지 내려가도 괜찮아요. 한 25,000선. 아니 이리 가다가 이게 눌리는 게 뭐가 나쁜 겁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쫄 거 없어요. 빠져도. 나스닥도 마찬가지. 나스닥은 왜 많이 빠집니까? 애플 때문에 빠지는 거지. 이 녀석들 6,500에서 이만큼 땡겨요. 한 이까지 내려와도 망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잘 안 내려올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는 제가 바라보는 시나리오는 거의 전면전 갔을 경우입니다. 주변치 보는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의 위안화인데요. 가장 우리가 지금 장에서 경계하는 부분은 이 7위안을 가냐 안 가냐입니다. 왜 7위안이 중요하죠? 네. 심리적인 가격대도 있어요. 7.0. 그죠? 우리나라 원화로 치면 옛날에 1,000원 이런 식으로. 7위안이란 데는 얼추 중국이 언제 그 위안화 그걸 좀 바꿨더라. 변동환율제로.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뭐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이건 이제 어제 자료인데 예, 이 대신에 애들이 돈을 안 써가지고 HTS에 실시간 안 보여주는데 만약에 위안화가 계속 올라가 오늘 사실 좀 조정을 보였거든요.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계속 올라가. 지금 6.7 위안에서 올라왔죠. 계산기 어디 갔니? 뭐 어쨌든 관세 올리면 뭐해? 위안화로 다 커버시켜버리는데. 그래서 일단 오늘도 이거는 지금 차트가 좀 털려먹었는데 장의 반등력은 여러분들이 지수도 보겠습니다만 계속 장중이나 잠깐 짬날 때 위안화가 약세가 좀 멈추는지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됐죠? 네, 그리 보시고 시장은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그림인데요. 일단 월봉을 보셔야 되죠. 네, 월봉상 아직 너무 많습니다. 지지선이 2050선에는. 그래서 2050선 전후에서는 만약에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악으로 경우로 가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지수 배팅해야 됩니다. 코스닥도 잘 보시면 이게 이제 보실 줄 모르시는 분들인데 코스피는 월봉에서 보면요 이게 완만하죠. 이렇게 생겼죠. 요 기울기를 보세요. 근데 코스닥은 기울기가 가파르죠. 그럼 누가 센 겁니까? 당연히 얘가 센 거예요. 코스닥이. 훅 빠져가지고 이렇게 생긴 차트하고 훅 빠져가지고 이렇게 생긴 차트하고 다시 대밀릴 경우에 누가 더 세냐고요. 얘가 훨씬 세죠. 코스피는 차트 월봉이 이렇게 생겼어요. 코스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형 개별주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그 말이죠. 그럼 코스피 예를 들어서 코스피 그러면 청각 나는 게 삼성이 하이닉스는 건드리지 마. 어차피 하이닉스 삼성전자로 먹을 것보다 딴 게 훨씬 많이 먹어.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포스코 이런 거는 어째 가망 없으니까 이런 거 건드리지 마요. 조금 정리해드리면 장에 대해서는 너무 또 계속 했다가 또 구구절절이 그렇고 이렇게 봅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급락한 4월까지의 주도주가 뭐였는지를 그 1월달 수소차, 2월달, 3월달 미세먼지 이런 거 빼고요. 그것 때문에 주도주를 할 수도 없어요. 그냥 테마 종목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였고 그 다음에 5G죠. 대략 그랬죠. 그리고 이제 대중국 관련주는 지금 어쨌든 간에 시장 안정이 우선이죠. 이거는 대중국 관련주는 예를 들어서 면세점, 화장품 뭐 등등 여행, 뭐 항공 등등 대중국 관련주들은 뭐죠? 대표적으로 중국 증시랑 같이 움직이니까 이건 시장이 돌아서야 움직일 섹터고.
최근에 이런